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한창 거래가 많을 때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스마트폰에 부동산 호가가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행복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좌절과 실망, 가족들에게는 죄책감까지 들게 했던 2, 3년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매수한 사람과 매수하지 못한 사람 중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가 더 잘했는지는 시간이 또 흘러봐야 할 듯 합니다. 급등 당시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실이나 호갱 노노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의심으로 매수를 주저하고 있는 심리일 것입니다. 4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이고 1000세대 이상 3-1 생활권 대평동이라서 대전 및 공주 등 4통 8달에 괜찮은 입지의 해들마을 사단지 38평이 6억대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임장을 다녀와 보았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 바랍니다. 오늘 현장 영상의 세종시 3-1 생활권 해들마을 사단지는 중흥토건에서 건설한 아파트로 세대수는 1015세대이고 2018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평형대는 34평과 38평, 43평의 3가지 평형대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34평의 분양가는 3억 1000에서 3억 2천만원 정도 했고, 최고 가격은 작년에 10층이 9억 5천만원에 거래된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광고를 살펴보면 34평은 6억 5천만원에서 9억 5천만원까지 3억의 호가 범위를 보이고 있고, 38평의 분양가는 약 3억 5천만원 정도 했는데 2020년 12월에 10층이 10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매물 호가는 7억 5천에서 11억 5천만원까지 4억의 호가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43평의 경우는 10억에서 11억 5천만원으로 1억 5천만원의 호가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매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34평은 6억 5천만원과 38평은 7억 5천만원이 우선적으로 보일 것 같고, 이 금액에서 얼마를 깎을지는 실거래가를 보며 흥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9억 5천만원과 11억 5천만원이 우선적으로 보이실 텐데, 부동산에서 세대 방문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아마도 거래될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들마을 사단지 중흥 S클래스 에듀퍼스트 아파트는 입지적으로 코스트코와 이마트, 다이소 등이 가깝고 대전 출퇴근에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3-2 생활권 보람동과 인접해 있지만 학원가가 좀 멀고 시청 상권보다는 먹을만한 식당이 부족합니다. 금강까지는 걸어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라서 금강 조망권이 아닌 비악산 조망권입니다. 외곽도로 옆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도로가 옆이라서 조금은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방음 터널 공사가 막바지 중이라서 완성되면 좀 나아질 듯해 보입니다. 또한 해들마을 사단지는 단지 내 조경이 참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지방 업체여서 큰 조경수를 싸게 사서 싣고 왔는지 단지 자체가 공원이고 물놀이 시설, 보육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도 잘 조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구조를 참 잘 뽑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흥 아파트의 구조는 섬세하면서도 특히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구조로 잘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메이저 건설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진한 옹이색의 장식장에 대한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요즘 세종시 아파트 대부분이 거래 침체기라고 볼 수는 있지만, 특히 해들마을 사단지 거래가 4억 넘게 떨어져서 거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8평의 최고 거래 가격은 10억 6천만원이었고 직전 거래 금액은 6억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4억 6천만원이 빠졌지만 10억 6천만원짜리는 조망권이 좋은 로얄동의 로얄층이라고 보고, 직전 거래 대상은 2층이니 층수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하락폭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실거래가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38평 3층이 약 6억 5천만원 정도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층과 3층의 차이가 5천만원이라면 누가 더 싸게 산 것인지 비싸게 산 것인지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자리가 10자에서 6자를 봤다는 것에 큰 충격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세종시 모카페에서 헐값에 매도한 사람이 누구냐고, 본인 급하다고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냐고 급매로 집을 판 입주자를 색출해서 신상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등의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마다 다 주인은 따로 정해져 있고 초급매로 내놓은 것은 피치 못할 사정, 즉 수익성과 부채 감당이 어려워서 그럴 수가 있는데, 입주자를 위한답시고 개인의 권리이자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또한 시장 상황을 인정하기 싫은 본인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받고 싶은 금액이 아니라면 받고 싶은 금액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38평이 6억대 초중반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기준 층수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호가는 7억 5천만 원의 광고에 나와 있지만 거래 금액의 앞자리는 6자리를 보아야 매수 의사 표현의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대평동 해들마을은 1단지부터 6단지까지가 있는데 그중 5단지는 임대아파트이고 정상적 거래가 되는 아파트는 총 5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1단지와 2단지, 3단지는 세대수가 적습니다. 세 단지를 합쳐봤자 1100세대가 안 되는 적은 규모의 단지들이기 때문에 각 단지별 거래의 금액의 호가 범위가 크지 않고 그나마 6단지는 849세대인데 해들마을 6단지는 세종시 대평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이편한 세상 세종 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세종터미널역 예정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대평동의 중심 상업시설들을 해들마을 6단지의 상가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금강을 낀 강남 생활의 첫 머리 아파트로 조망권과 쾌적성, BRT를 바탕으로 해서 2021년 5월에 21층이 14억에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아직도 강변 라인의 아파트는 10억에서 17억까지 매물 호가가 짱짱한 아파트입니다. BRT와 금강을 낀 특수성이 있는 아파트이기에 강변동, 중간동, BRT동으로 해서 그들만의 비교 대상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해들마을 4단지 가격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들마을 4단지는 BRT까지는 5단지를 지나가야 하고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기에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가격 경쟁에서 더 급한 사람이 더 싸게 내놓다 보니 가격 방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세종시는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테마로 당면 호재보다는 중장기적인 호재가 있어서 개별적 아파트 단지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호재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조할 뿐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영끌, 비투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더 오를 것만 생각하면서 서로서로 상승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집값의 폭이 크게 벗어나는 순간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오게 마련이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에 의심이 들고 현재의 가격에도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보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의 부동산이 침체의 분위기고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을 해제시켰습니다. 조정 지역에서 해제된 평택시 같은 경우 급등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기타 지역의 경우는 재반등할 것이라는 유행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들마을 4단지의 34평은 얼마에 나와야 급매일지 매력이 있는 금액인지 물어보실 텐데요. 34평의 10층 이상이라면 6억 5천만 원 정도가 급매가 아닐까 생각해보고 2, 3층이라면 앞자리가 5자를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의 금액에서도 많은 의심이 드는 것이고 부동산도 심리인지라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나만의 포지션을 어디에 두느냐인데 34평 분양 가격이 3억 1,500만 원 정도 했고 38평은 3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당장 현재의 상황에서 좋아질 일은 없기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유예와 상생 임대인 등의 혜택을 활용하여 수익을 최대하겠다는 것이기에 이는 매도자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